남마처럼 얽혔어요. 네. 어디서부터 이 실밥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데, 자, 김상곤 교육감 임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송영무, 조대엽,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로 하자는 거예요? 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장이 뭡니까, 야당이? 뭐 야당의 주장은 지금 이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예. 세 그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예. 뭐 임명을 철회하라는 거였죠. 근데 김상곤 교육부 총리는 이미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미 임명이 된 상태다 보니까 예. 뭐 그래서 뭐 우리가 임명하지 말라는데 왜 임명하냐라는 식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딱 막혀버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최진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왜 이 문제는 이 문제 나름대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되 왜 지금 추경 문제 이거를 연계를 시켜서 하느냐. 예. 그런 좀 내외부에 좀 그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강 의원님. 네.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87년, 80년대 이후에 사당 체제가 거의 처음 있는 예.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잠깐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됐으므로 바른정당도 추경에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옵니다. 김상곤 교육감 이전에 자 이분 안 된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은 추경협의회는 참여를 하겠다. 네, 처음에는 협의를 그랬었죠. 그러다 이제 김상곤 임명하니까 못하겠다. 그렇죠. 예. 그냥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국회에서 인사보고서가 채택이 됐단 말입니다. 예. 인사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대통령은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을 그거를 바탕으로 이걸 통과시켰다. 또는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했다. 청와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만들어서 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다시 보냈단 말입니다. 예. 본인들은 물론 들어오지 않으셨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 우리는 추경에 보이콧하고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논리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후보가 된다면 그게 국민의 눈높이도 아니고 각기 정당이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된다 하더라도 예. 우리는 다른 국회 입장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바른정당이 그래도 합리적 보수를 지향한다라고 들었었는데 실제로 행동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운 그 대표가 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축하전을 받으면서 네. 추경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하는 걸 보고 좀 놀랬다. 네.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전화 통화했다고 잠깐 단신으로 나왔던데. 네. 어제 전화를 주셨고요. 뭐 축하한다. 그다음에 이제 추경 청문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 설명하시고 좀 이제 야당이 도와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추경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항목을 설명하시는데 아 우리 이 대표께서 평소에 주장했던 이런 게 들어있다. 평소에 주장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주장했는지 워딩을 다 누가 챙겨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귀하가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저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그것도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아이 청와대 참모진이 정말 보통 아닙니다. 강적입니다. 참모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는 하나도 안 빼고 다 읽는다고.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좀 도와주시지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사람 도망 못 가게 딱 잡으시는 거죠.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자 그리고 그러셨죠. 이제 네, 예. 뭐 그런 거긴 한데 예. 그래서 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는데 저도 또 이제 성의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심사는 하되 그 중에 항목별로 조정하자 그렇게 조정하자는 말씀을 말씀드렸고 하셨죠. 예. 그다음에 그때 어제 통화였으니까 내일 출국하시는데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저희가 그때는 이제 어제니까 오늘이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아침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 대통령께서 나가서 정상외교를 하는 동안에 여야가 일치 단결해서 어쨌든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걸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대통령 나가 계시는 동안은 대통령에 대한 뭐 정쟁 공격 이런 건 자제하자 우리부터 자제할 테니까 다른 야당도 동참해 달라 이런 좋네요 스탠스. 저희가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대통령께 들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없을 때는 뒤통수 안 칠게 이거잖아요. 네. 아 근데 그거는 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자유한국당 돌아오시면 또 얼마든지 또 대통령께 이런저런 얘기할 세월이 한 세월이 많은데. 앞에 세워놓고 뺨을 때리더라도 뒤통수는 치지 않겠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앞으로 바른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차별합니까? 정체성하고 정치하는 방식 두 가지가 다 확연하게 차별화가 됩니다. 정체성은 뭐 너무 말이 길지만 어쨌든 뭐 안보라는 이름 하에 뭐 빨갱이 몰이하고 종북 딱지 붙이고 이런 일 우린 절대 안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특권 반칙 횡포 이런 거 대변하고 비호하고 돌격대하는 이런 가짜 보수 저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방식은 사사건건 발목 잡는 그런 발목 잡는 정치 안 하고요. 저희는 과감하게 협력할 거 하고 반대할 거는 저희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면서 딱 몇 개 최우선 순위로 탑 1, 2, 3 정도 정해서 결연히 막아야 될 우리 정체성에 안 맞는 것은 저희가 반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마치 추경에 협조할 것처럼. 그렇죠. 하다 이제 김상곤 교육부총리 때문에 또 발목 빗장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딘가에서 풀어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대통령이 사사건건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걸 정무수석이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이렇게 예. 그 빗장을 채우고들 버티는 경우는 웬간해서 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까 예.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물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을 채택해서 청와대에 보냈고 채택 보고서를 받고 나서 예.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권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안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청문 보고 채택 안 돼도 그때도 임명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발목을 잡는 일까지 없었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이제 일방적이긴 아니지만 야당을 비판을 하면서도 결국 어디선가 실마리를 찾아야 그래야 되는데 되죠. 그 네. 실마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게 물론 정부가 협치하는 청와대가 협치를 하지만 실제 움직여지는 곳은 당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서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 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와대가 그렇다고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원칙 논인데 자 그러면 지금 두 분 송영무하고 누굽니까 노동부 장관 조대요. 조대요 이 두 분 아직 채택이 안 됐죠. 채택이 안 됐죠. 채택이 안 됐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께서 이제 해외 순방 중인데 지금 임명할 그 수 뒤로도 이제 유영민 후보자도 아직 채택이 안 됐고요. 예. 여가부 장관도 채택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게 둘 중에 하나의 대화를 통해서 해보자.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딱 벽에 부딪히면 이제 할 수 없으면 그냥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일단 그 추경안은 국회 관계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경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된 국회법 8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예. 이런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85조에 따라서. 그런 거죠. 예. 그럼 추경안은 직권 상정하면 예. 사실은 상황은 더 꼬일 거란 말이죠. 예. 그럼 꼬여도 예. 어쨌든 야당이 지금 이렇게 그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하니 자 인사청문회 하고 안 되고 불발되게 되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임명권자의 판단이니까 우리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여론이에요. 저는 예. 여론이라고 보는데 지금 강 의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지금 뭐 야당 일부러 늦춰가지고 하루 이틀 앞두고 그걸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론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면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론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 이제 야당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론을 볼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뚜벅뚜벅 그러면 여당이나 청와대는 원칙을 가지고서 진행해 나가면 여론이 밀어주면 일정 부분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네. 강행 쪽으로 가나요? 그렇게 되면? 분리강행으로 가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어쨌든 대화는 계속 할 터인데 네.
대화에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추경안 그 최장기 기간 동안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청문회 또 애당초 협의의 대상이 아니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분리강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분리강행, 저 먼저 말씀드리면, 예. 강행이라는 것은 법적 절차가 미비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진행하는 것을 강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절차를 다 밟고 있는 절차를 것이고, 밟고 있다. 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만큼 인사청문회와 추경에 대해서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국회의장님도 그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예.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이 대표께서 평소에 주장했던 이런 게 들어있다. 평소에 주장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주장했는지 워딩을 다 누가 챙겨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귀하가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저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그것도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아니 청와대 참모진이 정말 보통 아닙니다. 강적입니다. 참모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는 하나도 안 빼고 다 읽는다고.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했는데 좀 도와주시지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그런 거죠. 네. 그 사람 도망 못 가게 딱 잡으시는 거죠. 이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된다 하더라도 예. 우리는 다른 국회 입장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바른정당이 그래도 합리적 보수를 지향한다라고 들었었는데 실제로 행동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운 그 대표가 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축하전을 받으면서 네. 추경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하는 걸 보고 좀 놀랬다. 네. 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전화 통화했다고 잠깐 단신으로 나왔던데. 네. 어제 전화를 주셨고요. 뭐 축하한다. 그다음에 이제 추경 청문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 설명하시고 좀 이제 야당이 도와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추경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항목을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네, 하겠다. 그랬었죠. 그러다 이제 김상곤 임명하니까 못하겠다. 그렇죠. 이거 네. 그냥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국회에서 인사보고서가 채택이 됐단 말입니다. 예. 인사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대통령은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을 그거를 바탕으로 이걸 통과시켰다. 또는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했다. 청와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만들어서 적격 그거를 의견을 청와대에 다시 보냈단 말입니다. 예. 본인들은 물론 들어오지 않으셨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 우리는 추경에 보이콧하고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논리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후보가 된다면 그게 국민의 눈높이도 아니고 각이 정당 남마처럼 얽혔어요. 네. 어디서부터 이 실밥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데 자 김상곤 교육감 임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송영무, 조대엽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로 하자는 거예요? 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장이 뭡니까 야당이? 뭐 야당의 주장은 지금 이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예. 세 그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예. 뭐 임명을 철회하라는 거였죠. 근데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이미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미 임명이 된 상태다 보니까 예. 뭐 그래서 뭐 우리가 임명하지 말라는데 왜 임명하냐라는 식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딱 막혀버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최진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왜 이 문제는 이 문제 나름대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되 왜 지금 추경 문제 이거를 연계를 시켜서 하느냐 예. 그런 좀 내외부에 좀 그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강 의원님. 네.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87년 80년대 이후에 사당 체제가 거의 처음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이제 우리 잠깐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됐으므로 바른정당도 추경에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 이전에 자 이분 안 된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은 추경협의회는 참여를 하겠다. 네,